지금부터 소금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를 쭉 진행할게요. 정리 좀 하세요. 자, 우선요, 농도에서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도 구하는 공식 뭔데? 농도 어떻게 구해요? 식 불러볼까?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죠. 외우셔야 돼요. 이 공식조차 못 외우면 방법이 없다.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예요. 자, 그런데 보도록 하자. 주인공이 이 식에는 몇 명이 등장하고 있냐면 농도란 애랑 소금이란 애랑 소금물이라는 애랑 이렇게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어요. 맞지? 자, 그런데 그러면 주인공을 중심으로 우리 식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 없어? 있을 거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고 싶어요. 그럼 소금만 남겨두고 다 넘어가면 되지? 그럼 분모에 있는 소금물은 위로 올라갈 거고 분자에 있는 100은 분모로 내려가겠네. 그래서 선생님이 소금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이렇게 정리할 거야.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되겠습니까?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식이에요. 수학 문제, 소금물 문제 80% 이상은 전부 여기에서 만들어져요. 절대로 소금의 공식을 외우는데 100분의 이렇게 외우면 안 돼. 그럼 수학이 되게 약해져요. 이 농도 보면 잘 못 풀게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어떻게 푼다? 자, 우선 외우고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세 번만 읽어볼까? 시작! 소금은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한 번 더. 소금은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한 번 더. 소금은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한 번 더. 소금은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소금물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A%의 소금물 B그램 이런 식의 표현으로 주어져요. 혹은요 A%의 소금물이 있다 이렇게 주어지거나 혹은요 소금물 B그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항상 표현이 농도 다음에 그램이 나와. 그럼 우리는 얘를 보면서 야 A%의 소금물에 들어있는 요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랬어 선생님이?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니까 어떻게 풀면 돼? A, B 100으로 나눠버려. 이렇게 식 세울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선생님 얘는요 소금물이 없는데요. 없는 녀석은 항상 뭐로 가정해? 미지수 X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이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시작! AX 100으로 나눠버려.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없는 녀석은 항상 X로 가정하니까 여기 이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X, B 100으로 나눠버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표현이 항상 농도 다음에 그램이 나오니까 농도 소금물 9의 100을 생각해야지. 100분의 이렇게 적으면 그 다음에 잠깐만 100분의 뭐 해줘야지? 아 농도 해야지 이러고 농도 막 찾아서 적고 그 다음에 소금물 곱해야 돼. 소금물 어딨지? 이렇게 찾는 게 빨라. 그냥 보면서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이렇게 푸는 게 빨라. 얘가 훨씬 빨라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뭐 소금물은요 이 녀석 농도랑 자리 바꿔주면 되니까 농도 분의 소금 곱하기 100 이런 거 나오는데 얘는 사실 거의 쓰이지 않아.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금물 공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공식이라는 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선생님 얘가 왜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궁금하다. 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주인공 3명 나오지. 농도라는 애 나와요. 묻자. 농도에다가 농도를 더하면 새로운 농도가 나오니까
자, 예를 들어서 3%의 농도를 가진 소금물에다가 5%의 농도를 가진 소금물을 더하면 8%의 농도를 가진 소금물이 나와? 아니지. 3과 5 사이가 나오지. 안 되네. 그래서 농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묻자. 소금에다가 소금의 양을 더하면 얘 새로운 소금의 양 나오는 거 맞습니까? 맞죠? 묻자. 자, 소금물에다가요 소금물 더하면 얘 새로운 소금물의 양이 나오는 거 맞습니까? 맞지요.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중요하고 얘는 중요하지 않아. 특히 연립방정식에서는 이 두 개의 구조를 가지고 식을 세워야 되는 거야. 자, 중요한 구조는 뭐라고? 시작! 소금 더하기 소금은 소금, 소금물 더하기 소금물은 소금물. 자, 그런데 이제 이 녀석이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지겠지? 실제 개념은 이렇지만요. 얘는 어떤 식이 되냐면 A라는 소금물이 있어요. A라는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계산하고 싶어. A라는 소금물에는 A%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농도,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이게 바로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야. 자, B라는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도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내가 생소금 50g을 휙 넣을 수도 있지. 맞아? 소금물이 아니야. 소금을 그냥 훅 집어넣을 수도 있지. 그 소금은 그냥 더해 주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장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소금식의 전부예요. 그냥 생소금은 그냥 더하는 거야. 자, 그럼 소금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볼까? 자, A라는 소금물의 양 더해요. B라는 소금물의 양 그대로 더하면 돼요. 자, 여기에 내가 그냥 물을 넣었어. 그래도 얘는 소금물의 양에 영향을 미치지. 그리고 내가 여기에 그냥 소금을 넣었어. 그래도 소금물의 양에 영향을 미치지. 근데 내가 얘를 증발시켰어. 그러면 증발량은 어떻게 해야 돼?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바로 이렇게 소금물이나 물, 소금은 더해주시고 증발량은 빼주는 거. 이 결과 나온 게 소금물이라는 개념이에요. 되겠나? 예, 여기까지 좀 정리해 놓으세요. 가장 복잡해봤자 이 정도 수준이야, 소금물은. 되게 상식적인 개념들이지. 여기 되게 잘 정리해 놓으세요. 이 개념을 이해하면 소금물 문제 되게 쉬워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서 다루는 개념 요거야. 여기 이해 안 가는 거 혹시 있나?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볼게요. 농도 구하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냐면 지저분해지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 농도 하나를 구하는데 농도는 항상 소금물부터 생각하는 거지. 맞아? 여기 어떤 소금물이 있었어. 그렇구나. 그런데 어떤 소금물을 합쳤대. 그렇구나. 물을 넣었대요. 그렇구나. 생소금을 넣었대요. 그렇구나. 증발시켰대요. 증발량. 이런 식으로 소금물을 다 계산을 하도록. 이제 뭐 해야 돼요? 소금을 계산해서 분자에 실어야겠지. 자, 요 소금물에 소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지. 요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은 어떻게 계산할 건데? 시작!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이렇게 계산했어. 와! 소금물이 또 있어.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어떻게 계산할 건데? 시작!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자, 물은 영향 미쳐 안 미쳐? 안 미치니까 패스. 소금은 영향 미치지? 그래서 어떻게 주면 돼요? 더하기 그냥 소금을 생으로 더해버리면 되죠. 증발되는 것도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그래놓고 맨 뒤에 곱하기 100 이렇게 푸시면 농도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될까요? 네. 그래서 여기 개념 보도록 할게요. 뭐래요? 소금물 더하기 소금물은 소금물이다. 소금 더하기 소금은 소금이다.
연립방정식이란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거지. 절대로 농도 더하기 농도는 농도다 이런 식은 있다 없다? 없다. 가장 기본은 이 두 가지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835 식만 세우도록 할게요. 풀어보세요. 835 835번